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뭐 지수도 좀 무난하게 좀 올라왔고,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개별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초반이었죠. 그래서 5월 말에는 약간 투매가 좀 나왔었는데, 투매가 절정에 달했었죠. 지금은 특히 이번 주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보다는 좀 심리가 좋아지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었죠. 바닥에서 이제 매집주들이 이제 대시세를 어떻게 분출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특수건설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심하게 흔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서 좋은 수익을 많이 못 내시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특수건설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조용히 세력들이 조용히 누르는 그런 케이스였고, 오늘은 조금 이제 들었다가 꾹 누르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산업을 갖고 어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로 넘겼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준비된 대선 정책주들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정책주뿐만 아니라 인맥주를 좀 갖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가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덜 들어오셨어요, 그죠? 뭐 금요일이니까 또 뭐예요? 코로나도 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되셨는지, 옛날 같으면은 금요일날 저녁 방송 열면은 원래 그래요. 금요일날은 원래는 사람이 좀 별로 없어요, 저녁 방송할 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금요일날 저녁 방송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어디 가실 데가 없었으니까, 모임도 좀 많이 취소되고 하니까 금요일날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적응이 되고, 그죠? 네. 또 날씨도 좋다 보니까 금요일날 원래대로 평소보다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또 시간 내서 이제 또 참여하신 분들 계시니까, 자, 준비한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그냥 오늘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네, 뭐 지수 차트는 띄워놨는데 설명할 만한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뭐 코스피 코스닥 0.2% 정도 소폭 하락으로 끝났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네. 어제 방송 못 들었다 2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예, 토기쟁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제 방송 안 들으신 분 있으세요? 예,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없으시죠? 네. 자유론님이 못 들으셨어요? 플래티넘님하고. 네. 그러면 짧게 어제 했던 얘기가 뭔지 짧게 한번 언급드리고,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가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어제 얘기를 모르면은 오늘 얘기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어제는 특수건설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주들이 특수건설이, 그죠? 대선 정책주, 그 중에서 SOC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잘 보시면 한번 들었다가 돌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목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오세훈 씨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게 뭐예요? 대선 정책주로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눈치를 채고. 근데 안 가고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를 시켰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코스닥 지수가 4월 달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코스닥 지수 급락하고 윤석열 테마주 급락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특수건설을 매수했던 그 개인들이 털렸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어제 그 얘기를 했었고, 어제 원래는 이제 특수건설 말고 삼보산업에 대해서도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보산업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참 못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특수건설 얘기할 때, 특수건설이 아무튼 3월 달에 급등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죠.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진짜로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4월 중순쯤 넘어서서 그 덕성이나 뭐 웅진이나 애니농률, 덕성을 볼까요? 덕성 같은 게 막 4월 그 말쯤에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있죠. 특히 4월 말, 그렇죠? 요럴 때 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네.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재명 테마주 끝났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던데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으신 분들, 네, 3번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3번 찍어주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알아채시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인간 지표라니까요. 네. 저녁 방송 때 이게 쓱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네. 낮에는 뭐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지만, 네. 여기서 개인들이 그랬어요. 윤석열 테마주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테마주 끝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그랬죠.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테마주는 돌아서 올라왔고, 그렇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뭐 보시면 되겠어요? 토탈소프트 이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토탈소프트는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수산 NNT도 마찬가지고 큰 재미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인간지표 얘기할 때는 꼭 들으셔야 돼요. 전문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식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합니다. 회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제 즉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희 정회원들 말고요. 바깥에 있는 회원들도 이제 상대를 해요. 뭐 가입 상담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저녁 방송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심리가 있어요. 네. 심리를 쭉 파악을 하거든요. 네. 군중 심리학자가 그 전문가하면은 주식 전문가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항상 이제 외치지만 보조지표 중에 가장 최고의 보조지표는 인간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말고도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런 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뭐예요? 보조지표, 그죠? 웬만한 거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참고하시고, 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 윤석열 테마주만 쳐다보고 있죠. 요즘에는.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서현이 더 가는 거 아닐까요? 애니농률 끝났나요? 웅진 끝난 건가요? 오늘 막 마이너스 8%씩 떨어지고 막 그랬죠? 덕성 끝난 건가요? 이제 요즘에 계속 그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판다고. 네. 참고하세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네. 자, 아무튼 이제 어제 그래서 특수건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급등하기 전에 종목이 안 가고 옆으로 쭉 돌렸는데 이 지점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털렸다. 이런 유형은 뭐냐면 개인들 답답하게 만들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이제 그런 차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원하게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선보산업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선보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10년 전도 이제 14년 전.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랑 그때 정동영 그때 대선 후보였죠. 네. 정동영 씨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기 뭐예요, 각 당 대표로 나와서 이제 선거를 한번 대선을 한번 치렀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게 2007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낮에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여기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보산업 얘기하고 이준석 씨 테마주 얘기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가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요거까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왜 14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거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대선 정책주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많이 갔었던 정책 테마주는 뭐냐면 4대강 테마주였어요. 4대강. 네.
뭐 4대강이 뭐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주식 얘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당시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특수건설이었어요. 자, 특수건설이 옛날에 이만큼 배웠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정책주를 계속 하라고 그것도 대선 정책주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이러니까요. 이런 거 안 해보고 싶으세요? 네. 해보고 싶으시죠? 네.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갔죠. 네. 뭐 그냥 난리 났었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선거가 몇 월 달에 있었냐면 12월 달에 있었어요. 12월 초에.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급등을 시작하죠? 여기에요. 요게 2월 달이에요. 12 빼기 2는 10이죠. 그렇죠? 네. 선거 치러지기 보통 1년 전, 대충 10개월인데 10개월 전부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눈에 띄어요. 조금 빠른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도 있는데 통상 1년 전, 10개월 전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월 달이거든요.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니 뭐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쯤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죠?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진 것 같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확대해 볼게요. 이게 조금 올라온 걸로 보이세요? 아까 그 조금 했던 거 있죠? 그거예요. 실제로는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1년 전부터 움직였어요. 거래량 보이시죠? 들었다가 누르고 들었다가 누르고 상한가 한 개짜리일 겁니다. 들었다가 누르고 꾹 눌러요. 답답할 정도로 꾹 눌러요. 바닥이니까 바닥에서는요 꾹 눌러요. 약간 떠 있을 때는 살짝 누르는데 바닥에서는 진짜 꾹 눌러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그냥 꾹 눌러요. 네. 꼭. 상한가 몇 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받아 말았죠?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4개 나오면 감리에 지정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가 4개 이상 나오면 4개까지는 괜찮은데 5개 이상 나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 왔어요. 세력들한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투자 경고 이런 식이에요. 그때는 좀 말이 좀 달랐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 한번 올려놓고 뭐 했어요? 잘 보세요. 한번 발동 걸어놓고 싹 누르는 거예요. 5월달에 쓱 올라와요. 여기가 3,000원이 안 돼요. 2,700원 그래요. 시작점이. 근데 한 번에 100% 가죠. 이게 100%짜리 상승입니다. 나오고 이렇게 눌렀다 또 가죠. 이걸 N자형 상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예요? 7,200원. 왜 7,200원까지 갔을까요? 되게 쉬워요. 2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여기가 얼마인데요? 대충 3,600원이에요. 여기는요 7,200원. 너무 쉽죠. 옛날에는 주식이 되게 쉬웠어요. 지금은 복잡한데 이때는 앞에서 2배 갔으면 뒤에도 2배, 앞에서 3배 갔으면 뒤에도 3배 그랬었어요. 쉬웠어요. 지금은요 앞에서 2배 갔으면 뒤에는 0.2배 가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앞에서 3배 갔죠? 그럼 뒤에서 0.3배 가요. 0.3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3배라는 얘기는 200% 수익이죠. 0.3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20% 30% 수익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요즘에. 앞에 많이 갔으면 뒤에서 쉽니다 요즘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쉽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과열됐죠? 그래 뭐예요? 조정을 줘야죠. 이게 그 유명한 플랫 조정입니다. 플랫 조정 딱 2달 주고 자 시간 없잖아요 이제 8월달인데 선거는 이제 12월달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12월 초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지율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네. 뽑죠? 한 번 뽑았어요. 네. 쉬고 2번.
쉬고 3번. 언제까지요? 네, 선거 직전까지. 끝. 네. 그래서 여기가 2,700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만원까지 가더라고요. 30배, 30번 아니고. 뭐 한 15배 가까이 간 거죠? 대충? 네, 많이 갔어요. 이게 대선 준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만큼 가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차트 패턴은 요거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이 모양은 달라요. 근데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요거 움직이는 거는 잘 안 바뀌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80도 바뀌었고 여기 밑에서 하는 거는 180도는 아니고 한 20도 정도? 조금 바뀌었어요. 상한가가 30%니까 그게 조금 바뀐 것 뿐이지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달라요. 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리는 같은데 상한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주린이 여러분들도 뭐 주식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지만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아니 옛날엔 말이지 이 특수건설 같은 거, 이하공영 같은 거 막 그렇게 잘 갔는데 옛날처럼 될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린이 분들보다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신규회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 방에. 네.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세요. 네.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압니다. 선생님 한 20년 이상 하셨죠? 어떻게 알았냐고.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달라요. 네.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네.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네. 안정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네, 아무튼 이제 요렇게 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좀 다르게 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뭐, 구체적인 패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전 또는 10개월 전쯤에는 시동을 걸어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시동을 걸었잖아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네. 저번에 메가임디 얘기했었죠? 메가임디가 일자리 교육 관련주라면서요. 잘 보세요. 몇 월 달에 양봉 뽑아놨어요? 4월 달이네요. 내년 선거 언제예요? 3월 달이네요. 자, 대충 해보세요. 대충 10개월 전이죠? 그쵸? 대충 10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일자리 관련주잖아요.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비상교육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끝냈는데 비상교육 일자리 관련주거든요. 수익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언제 급등했어요? 4월달이죠. 그전엔 조용했다가. 이게 뭐예요? 요번에 일자리 정책주라고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IB 기명. 자, 보자고요. 언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4월달이죠? 그리고 빨리 눈치를 채시란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눈치 못 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아시아경제 이거 다 저희 방에서 추천했던 거예요. 메가임디하고 비상교육은 라이브, 아시아경제하고 IB기명은 단톡방 다 여기 밑에서 나갔어요. 아직도 떠있죠, 그죠? 4월달부터 급등했죠. 그 다음에 뭐가 갔어요? 아까 특수건설? SOC 관련된 게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특수건설을 볼까요? 언제쯤 들었어요? 3월달? 4월달? 이때죠? 5월달? 뽑죠? 3, 4, 5 대충 선거 10개월 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화공영 요즘에 이것도 잘 움직이죠? 언제쯤 들었어요? 5월달. 선거 딱 10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10개월 전후에요. 뭐 11개월은 안 되나요? 뭐 그런 거 아니라 13개월일 수도 있고 9개월일 수도 있고 8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10개월 전후란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요. 자로 잰 듯이 너무 그렇게 딱 각을 맞춰서 하시면 잘 안 돼요. 때로는 약간 얼렁뚱땅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동아지진? 3월달부터 들었다 놨다 하더니 쭉 올리고 있죠? 그죠? 네, 밑에 거래량을 잘 보세요.
그래도 누구예요? 안 내려가죠 지금, 그죠? 4월달하고 5월달에 투매가 그렇게 나왔는데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대선주를 왜 좋게 얘기했어요? 지수가 안 좋아도 잘 갈 수 있다. 실제로 안 떨어졌습니다. 특히 정책주들은. 아까 뭐 저기 서현이나 웅진 같은 전원 종목들 4월달, 5월달에 막 떨어졌어도 정책주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SOC 관련주거든요. 네. KT, 서브마린. 느낌 오시죠? 3, 4, 5월달에 딱 양봉 만들어 놓고 안 빠졌죠, 그죠? 네. 한국선제. 이게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살아있죠. 예뻐 보이네요. 네. 참고하셔야 돼요. 예뻐 보인다고 해서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선제는 굉장히 거칠어요. 네.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이쪽은요 원래 그 건설 토목 쪽이 좀 거칠어요. 네. 그쪽에 가보면은 그쪽 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토목 건설 쪽은 좀 거칠어요. 그 종목들도 보면 좀 거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원래 그쪽 현장 일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네. 종목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 네. 러프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도 움직일 때 그냥 대충 가요. 네. 툭툭 치면서. 네. 자, 이런 게 이제 SOC 관련주 대표적인 것들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 영유아복지 관련주, 돈이 언제부터 보여요? 3, 4월 달부터 보이죠. 그 제로투세븐을 되게 좋아하시대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3, 4월 달에 양봉 뽑아놨죠. 그죠? 그 다음 오늘 빌 게이츠 때문에 급등한 보성파워텍. 저희가 다 팔았는데 오늘은 빌 게이츠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워렌 버핏? 네. 무슨 차세대 원전 뭐 그거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전 템버가 급등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정책주는 아니고 지금은 네. 원래 맞는데 오늘 급등한 건 다른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3, 4월달에 양봉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투매 나올 때 안 빠졌잖아요. 살아남았죠? 네. 정책주들이 언제부터 지금 만들어놨어요? 3, 4, 5월달 즉 대선 1년 전 12개월 전부터 쭉 올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쳐다보고 있었어요? 4월달에 다 못 샀어요, 사람들. 애니눅률. 네? 그리고 뭐예요? 애니눅률하고 저거 샀잖아요, 저기. 웅진 같은 거. 4월 초에. 다 물리셨잖아요. 아니면 저기 이재명 테마주, 토탈소프트나 수원아 ENT 그런 거 올라왔을 때 그거 사갖고 다 물렸잖아요. 여기에서. 원래는 정책주를 사놓으셨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정책주들이 대충 언제쯤 움직인다고요? 네. 한 10개월 전쯤 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세력들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한번 뽑은 다음에 아주 꾹 눌러요. 누르는데 그 심하게 흔들면서 이제 누르거든요. 그때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되게 안 좋아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때 대선주가 세력들이 그때 매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긴요. 개인들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집을 해야 예? 개인들이 물량을 빨리빨리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나요? 잘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아까 특수건설 보여드렸죠? 특수건설이 낮에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특수건설이 선거 언제요? 네, 10개월 전쯤에 1년 전쯤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했다 그랬죠? 요쯤이죠. 자, 요때가 언제예요? 다시 보시고 바닥에서 보니까 갑자기 거래가 없던 이 회사가 그죠? 거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것도 매집한 거죠. 그죠? 네, 매집해놓더니 한번 100% 쭉 올렸어요. 자, 요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를 잘 보세요. 2006년 말 2007년 초죠. 이때 코스닥 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지수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기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2006년도에 누가 보면 진짜 벼락 맞았는 줄 알겠어요. 그죠? 네. 훅 떨어지고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밟아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뭐였겠어요? 암흑의 시대였겠죠. 지수 모양새를 보세요.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힘도 없고. 요 지점에서 이명박 그때 4대강 테마주가 여기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수가 아까 그 처음에 아까 그때 게 2월부터죠. 지수는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3월달부터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대선주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의 심리가, 즉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최악일 때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네. 매집을 한 거예요. 개인들은 조종올까봐 현금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닥이 어딘가요? 막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5월달에 막 지수 눌리고 투매 나올 때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네. 이상한 거 보고서 막 저기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손절하지 말고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세력들이 뭐하고 있나 잘 찾아보라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실까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언제요? 개인들이 비관론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때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 주가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킬까요? 예. 비관론에서 못 나오고 회의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회의론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약간 사투리인데, 아유,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네. 제 아는 지인 중에 충청도 분이 계신데 되게 재밌으세요. 아유,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끔씩 농담하실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이런 거. 그랬었어요, 실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유명한 격언을 남기신 분이 있죠. 존 템플턴이라고. 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 그죠? 네. 뭐예요? 강 사장은 비관론 속에서 그죠?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 있거든요. 네.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요. 급등주도 똑같은 거예요. 네. 세력이 언제 매집해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비관론에 사로잡혀서 개인들이 던질 때. 회의론은 언제 나오겠어요? 그 투매가 멈추고 피가 이제 멈춘 거, 지혈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할 때, 그때 개인들이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지수를 잡으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났잖아요. 그죠? 신고가 내놓고 요럴 때 뭐예요? 요때 들어오는 거예요. 요때 들어와서 막 주식을 사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사는, 즉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아까 특수건설이 몇 월 달부터 급등했는 줄 아세요? 8월 달부터 급등했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으시죠, 이런 얘기가. 그죠? 10년 전, 14년 전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네. 이때가 해본 사람들이나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언제부터 급등했어요? 네. 8월 초부터 쭉 급등했죠. 맞죠? 8월달, 그죠? 네, 다시 코스닥 지수 돌아가 볼게요. 그때 코스닥 지수가 뭐 했을까요? 이거 공부할수록 재밌습니다. 옛날 이거 갖고 참 공부 많이 했어요. 자, 8월달에 뭐 했을까요? 코스닥 지수는 네. 제가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네. 점프했습니다. 밑으로. 이 당시에 번지 점프가 유행했죠. 그렇죠? 번지 점프. 번지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기 서울에 미사일 떨어진 줄 알겠어요. 그죠? 네.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10%.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선주들은 날라갔다니까. 계속 흐름이 안 좋았어요. 계속 음봉이었는데 특수건설 4대형 테마주도 날라갔다고. 그리고 반등 나왔죠? 지수가 또 하락하죠. 이렇게 10월달에. 그리고 11월, 12월달에 계속 하락했죠.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특수건설 뭐 했을까요? 이번에 이화공역으로 보실래요? 이화공역 그때 이만큼 갔거든요. 8월 달에 급등했다가
9월 달에 누르고 10월 달에 지수 급락했죠? 네, 10월 달에 폭등했어요. 11월 달에 지수 내려갔죠, 계속? 네, 그때 급등했어요. 지수랑 역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선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 차트를 보기는 보시되 내 종목이 저거랑 똑같이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면 좋아하셔야 된다고. 내가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시면 지수가 떨어질 때 좀 불편하시죠, 그죠? 그런데 대형주들이 떨어져야 대선주가 가는 건데 지수가 떨어져야 그러니까 대형주가 떨어지고 대선주가 가는 거죠. 근데 지수를 왜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냐고요. 지수가 안 가면 좋은 거죠. 정확하게 보여드렸죠? 그때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이건 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앞으로 지수 대선주를 내가 대선주로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대선주를 매집을 하셨다면 지수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꾸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대선주를 못하겠다. 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병만 얻어요. 병만. 화병. 그죠? 그러다가 이제 파란 눈 손절했는데 날아가면 우울증. 추경 매수 자꾸 하다가 자꾸 이제 등락과 뭐 상한가 하한가를 번갈아 보시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조울증이 와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1항에 하실 거면 편안하게 하세요. 네. 대선주하고 지수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대선주는 언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최소한 10개월 전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매집하셨으면 털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좀 준비한 것보다 얘기를 좀 더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시세 분출을 쭉 하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 4대형 테마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과거에는 일사불란하게 쭉 올라갔어요. 일사불란하게 올라갔다는 뜻이 뭐냐면 대형주, 대장주, 부대장주, 그 다음에 뒤에 후발주, 맨 끝에 잡주가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서대로 쫙 올라갔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 오리 있죠, 오리. 엄마 오리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새끼 오리들이 어떻게 가요? 한 줄로 쭉 따라가죠? 그쵸? 한눈 팔지 않고 쭉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일사불란하지가 않고요. 네. 그냥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저기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로또의 비율을 들면 로또 이렇게 추첨할 때 보면 동그란 뭐 안에서 막 공을 막 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신없게 합니다, 지금. 네. 정신없게 해요,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목수를 요즘에 좀 적게 하시잖아요. 대선주 하는데 종목수를 적게 하시면 그냥 그거밖에 수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요즘에 최소한 20-30개는 움직이거든요. 뭐 종목을 압축해서 한두 개, 두세 개 하신다? 그러면 한두 번, 두세 번 수익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죠. 지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순환매를 돌립니다. 네. 그 다음에 삼보산업 얘기를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자, 삼보산업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게 이준석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었는데 끝날 때는 이제 음봉으로 끝났죠. 이제 과열된 거예요. 근데 삼보산업이 이제 저희 방에서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1600원대, 1600원 초반에 샀는데 자, 그 전에 잘 보세요. 삼보산업이 여기서 왜 갔었는지 이때도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이건 단톡방 추천주였는데 이때는 저 신공 테마주를 많이 갔어요. 한 3배 갔죠.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한마디 했죠. 그러고 나서 거래 터뜨리면서 급락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덕도 테마주는 끝난 거예요. 네. 앞으로 또 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끝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끝났다고. 네. 안 끝났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돈이 보이기 시작하죠. 원래는 이렇게 급락을 하면 한 6개월 이상 쉽니다.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2달 만에, 여기 3월달인데요.
3, 4월 2달 만에 거래가 큰 거래량이 보이더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뭐예요? 세력이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세력이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네.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뭐예요?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겠죠. 그죠? 네. 아까처럼 이제 그 서대형 테마주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세력이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해서 매집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개인들을 털어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조용히 살짝 저기 한 건데 옆으로 당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수건설은 뭐야? 3호선은 뭐냐면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급등했었죠. 그죠? 네.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이 이거 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얼마예요? 21%까지 급등했었죠. 시가는 1,490원이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음봉 3개를 때리면서 밑으로 훅 눌러버리죠. 그래서 뭐예요? 21선을 깨요. 21선을 깼을 때, 자, 깼을 때, 이게 개인들을 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세력들이 흔들 때는요, 타겟이 있어요. 타겟. 그러니까 목표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흔든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노릴 때도 있지만 대상을 정해놓고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21선을 이렇게 깰 때는 그냥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마이너스 최대 8%, 그 다음날 최대 마이너스 9%, 그 다음날 최대 7%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성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식이 한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한다? 그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6.25 때 태어나셨어야 돼요. 6.25 때. 그랬으면 아마 그 무공문장이 집안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정도의 그 강심장이면 탱크랑 1대1로 붙어도 아마 이기셨을 거예요. 진짜로. 그분들은 저기 군인이 되셨어야 돼요. 군인이. 전쟁 영웅 됐을 거예요. 진짜. 돌격! 이러니까요. 네. 웃지 마세요. 돌격! 이러거든요. 모든 걸 다 걸고 그죠? 목숨 다 내놓고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그냥. 음봉 세게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력이 그 사람들을 노리고 누른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딱 계산해보면 재밌어요. 딱 고점 대비 계산해보면 몇 퍼센트가 있어요.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있어요. 계산하는 게. 이게 누구 쫓아내는 거냐면 미수입니다. 미수 친 사람들 손절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이분들은 21선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빨간색 선이요. 이 선이 깨지면 6.25 때로 따지면 낙동강 전선 뚫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때 그거 뚫렸으면 진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 뚫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방어선이. 그래서 이분들은 21선을 생명선으로 여겨요. 어떤 분들은 이제 5일선을 생명선으로 여기는데 이분들은 21선을 생명선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렬히 손절하시면서 전사하십니다. 미수는 3일 안에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강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그리고 세력이 확인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반등 나오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요만큼 밖에 없는데 반등 나올 때는 거래가 많죠. 뭐예요?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때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리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테마주들이 특수건설처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특수건설 그 옆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네. 그 다음에 3번 산업은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노려요? 미수.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디를 봐요? 앞에를 보겠죠? 여기서부터 음봉 때리면서 하락했고 거래가 많죠? 그럼 뭐예요? 차트 보고 고점이군. 그러면서 팔았겠죠? 세력이 그러겠죠. 예, 고점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훅 가버린 거예요.
세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세력도 어쩔 수 없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사시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세력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의 입장도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또 그죠? 네, 그런 힘드시겠어요, 그죠? 세력도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속으려고 버틸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수익 내고 잘 팔았는데 50% 전후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우리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갔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강의가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좀 더 해드릴까요? 네.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맨날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또 해드릴까요? 네. 이런 류의 강의가 좋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뭐 14년 전 갔다가 그죠? 네, 최근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명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대선주를 좀 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왜요? 다 해봤거든요. 20년 전부터 쭉 해봤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이때 이랬고 이때 지수가 이랬고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1번을 많이 찍어주셨네요. 다음 주에는 그거 해드릴게요. 테마주 대선주가 옷이 한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벌이 있거든요. 여러 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마다 재료 있죠. 이건 무슨 테마주야, 이건 무슨 관련주야 이렇게 아시죠? 그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 개 있어요. 한 종목이 이 사람 테마주도 될 수 있고 저 사람 테마주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요즘엔 그래요. 아까 14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테마주가 옷이 여러 개. 이렇게 재료를 옷이라고 비유를 들면 옷이 한 벌이 아니라 여러 개. 즉 재료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오늘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시간이 안 되네요.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네. 월요일날도 참여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네. 아까 특수건설이랑 삼보산업을 왜 얘기 드렸냐면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이제 대선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낼 거면 첫 번째는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집을 했으니까 홀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세력들이 흔들 때 안 털리고 잘 버티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상승 초기에 털리면 수익률이 현저히 적을 거고, 그죠? 네. 그래도 이제 고생한 게 있으니까 매집하고 홀딩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좋은 가격에 잘 파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상승이 이제 본상승이 나올 때 잘 파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테마주가 하나 있었어요. 카스라고. 이재명 테마주인데 이재명 테마주를 급등했다가 다음 달쯤에 또 급등하는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는 하나도 안 가는데 그럼 이제 이재명 테마주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뭐지?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래 이상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 다른 거 수아나 NT 이런 거 가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들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세력이 이거 그냥 빠져나가려고 살짝 올리고 그런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나보다. 그럼 나도 같이 팔아야지. 그래서 10% 올라갈 때 딱 팔았어요. 근데 상한가가 나오더니 그 다음날 또 20% 이상 또 급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올라갈 때는 코로나 테마주 올라간 거예요. 내일 다 월요일날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황당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 올린 경우가 많아요. 카스가 원래는 황교안씨 테마주였는데 황교안씨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니까 이재명 테마주로 바꿔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가 안 가니까 코로나로 갔다가 코로나 관련주가 안 가니까 이재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죠? 네. 옷을 그냥 이렇게 벗었다가 입었다가 아주 잘해요. 그냥. 네. 요즘엔 테마주들이 그럽니다.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검색하신 게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덱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독이 되는 거죠. 네. 차라리 요즘에는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종목 추천 받고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종목 추천할 때 그 뒤에 재료를 써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네, 머리가 더 아프실 거다. 네. 일치가 안 할 테니까. 절대 검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본인한테 독이 된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모르는 재료를 가지고 종목을 추천하고 그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월요일날 좀 해드릴게요. 벌써 또 9시가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요. 대시세, 매집을 하고 대시세를 분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집은 은밀하게, 상승 초기에는 매우 거칠게 또는 매우 조용하게 개인들을 털어내죠. 그죠? 네, 지루하고 답답하게 하거나 아주 역동적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털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강하게 믿는 특정 지지선을 깨기도 하고요. 네, 그 개인들하고 심리 싸움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승 초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본상승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개인들이 못 따라오게 아주 시원하게 쭉 올려버립니다. 네, 정말 시원하게 그냥 쭉 올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을 찍겠죠. 그때는 아주 편안합니다. 네. 진짜 아주 편안해요. 고점에서는 네, 개인들이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해준 상태에서 세력들이 팔고 나갑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무튼 매도할 때 오늘까지 매집, 그 다음에 언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올라갈 때 어떻게 터는지 최소한 2가지는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팔 때 유의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리죠. 네. 대선주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를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짧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잘 보여드릴 텐데 3월달부터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에 급등했던 게 애니농률, 그죠? 여기서부터 막 급등했죠. 그리고 뭐 서현 덕성, 그리고 웅진 싱크빅 그런 거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급등했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3월 초에요. 3일절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 방에서 추천했던 윤석열 테마주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문자 나간 거예요. 문자 나간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덕성이죠. 덕성이 언제 나갔어요? 3월 3일날 추천 나갔어요. 여기에서. 이따 차트 한번 보세요. 윤석열 수혜주. 스윙으로 했는데 스윙 많이 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있죠. 윤석열 테마주인데 이것도 어디서 추천했냐면 3월 3일날 추천했습니다. 3월 2일이 월요일이고 3월 3일이 저기였나? 그래요. 아무튼 3월 3일이면 여기입니다. 바로바로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애니능률. 애니능률도 저희는 상한가 3개 먹고 바로 팔았어요. 수익 한 100% 정도 내고 나왔는데 3월 4일날 샀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긴 해요. 좀 남겨놨으면 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죠. 네.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도 샀죠. 그때 언제 샀냐면 3월 5일날 3월 8일날 다 초기죠. 그죠? 네. 날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신전기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여기서 샀어요. 3월 9일. 이따 차트 한번 다 돌려보세요. 뭐예요? 다 바닥에서 들어갔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4월달까지도 계속 샀고, 아까 이건 뭐 노르페인트 우선주죠. 윤석열 4월 초에 산 거. 그러니까 3월달하고 4월달까지 계속 사가지고 계속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72%가 아니라 490% 나왔어요. 이건 초반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윤석열 씨 부인 관련주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메가MD 아시아경제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추천했던 거예요. 아시아경제 언제 추천했어요? 4월 14일날. 이때 차트 확인해보세요. 첫 상한가 나온 날 시초가에 산 겁니다. 매수사 있는 게 8시 49분이죠? 네. 9시 10분 전. 아이빅이며 아시아경제 같이 샀잖아요. 다 공략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정말로 대선 테마주를 바닥에 사서 손절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아까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선 테마주를 10년 전, 뭐 15년, 20년 전까지를 20년 전까지 그걸 쭉 그냥 아무 대본이나 그 각본 없이 그죠?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경험도 많고 최근에 3월달 윤석열 테마주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해도 인맥주, 정책주 돌아가는 거 정확하게 알고 추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죠? 저희는 추경에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닥에서 사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회원가입이나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비 안 오죠, 그죠?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주말에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HTS 키지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나는 대선주를 공략한다 그러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점심 때까지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일요일 한 저녁 6시, 7시 그때 되면 이제 저기 뉴스 하죠, 그죠? 메인 뉴스 보시면서 정치인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관심 받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사건 사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머릿속에 수혜주와 피해주가 떠오를 겁니다. 월요일날부터 공략하시든지 공략 안 하시더라도 쭉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컴퓨터 키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일요일 저녁 때쯤에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잘 보입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뒤에 황소영이 방송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